안녕하세요. 머물다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려고 먼저 만났는데 수다도 미리 안 떨고 근황 토크도 카메라 켜고 하자. 그쵸, 근황 토크도 아껴두었는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전주 책회 북페어를 갓 다녀오셨는데 그쵸. 피곤하진 않으셨는지 어떠셨나요? 몹시 피곤하고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6월 7일과 네. 8일에 전주에서 전주 책회가 열렸어요. 이게 올해로 3회차 행사이긴 한데 이렇게 엄청 커지고 흥행이 잘 되는 행사여가지고 사람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그 첫 해만 좀 다른 도서관, 연화정 도서관이라고 네. 전주에 덕진 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옥처럼 생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했었고 작년부터는 남부시장에 있는 문화공판장 작당이라고 진짜로 옛날에 시장 안에 있던 공판장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오, 그럼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네, 저는 작년에는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작년, 재작년 다 구경하러는 갔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갈 때마다 사람도 많고 뭔가 분위기가 활기차고 좀 재미가 있어요. 또 참가하신 분들이나 뭐 구경하신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그 책회라는 말이 조선시대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던 책 보부상을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진짜로 시장, 남부시장은 지금 전주에서 여전히 잘 되는 뭐 두세 번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의 한켠에 공판장이던 곳에 모여서 책들이 열리는 시장이 열리니까 너무 재밌고 좋다. 그 의미가 너무 좋네요. 네네네.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셀러들은 10시에 가서 이제 오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세팅하고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쭉. 어떡해. 아니, 진짜요? 북페어 오픈런이라니. 우와. 그 정도로 그러면 그게 꼭 전주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네네,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네, 그 책회 분들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여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갈수록 점점 더 네네. 그리고 화려하게. 전주가 책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적인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그렇군요. 전주 도서관 여행이라고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진짜 도서관 진짜 좋아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사촌 언니와 조카와 함께 노느라 전주를 이번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계속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가셔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님을 만나셨나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와. 근데 이제 그분도 약간 낯을 가리시는 분이었는지 저도 좀 그렇잖아요. 저도 막 붙잡고 어머 그러시냐, 구독자시냐, 뭐 재밌게 보셨냐, 어떻게 보셨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조용히 부스 와서 책 보시다가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못 드린 구독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개했던 뭐 문장가 장면들의 가랑비 메이커업이라든지 개띠랑 유니버스의 개띠랑 작가님이라든지 다 나오셔가지고 뭐 인사만 오며가며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 조금 능숙하신 작가님들은 자기 매대 비워두기도 하고 같이 보는 사람이랑 번갈아 가면서 다른 매대 막 구경하고 오시고 책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거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전 초보니까 오시면은 말을 걸어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실지 아니면 가만히 읽는 거를 기다리는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오수영 작가님이신데 이런 북페어를 진짜 많이 나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업로드일을 기준으로 요 주간에 결혼식을 제가 주인공이 되어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뭔가 사랑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좀 다시 한번 결혼식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좀 준비하자. 지금은 너무 행사 준비하듯이 막 하고 있어가지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또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수영 작가님의 사랑의 장면들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네. 오수영 작가님은 이제 워낙 책도 많이 쓰시고 유명하신 작가님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네. 직접 책을 읽어본 거는 이 사랑의 장면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처음 읽었어요. 네. 사랑의 장면들 이잖아요. 저도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엄청 큰 사건이니까 이 감정들, 이 순간들, 이 에피소드들 이런 거 막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리를 하진 못했는데 네. 이 사랑의 장면들을 보고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려나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봤는데 이 작가님 자체가 되게 잔잔하게 맞아요. 감정들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시니까 이게 정말로 사랑의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랑의 어떤 과정, 뭐 만나고 사랑하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막 헤어져서 막 슬프고 이런 어떤 일대기 같은 게 있으려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사랑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더 맞아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서문에도 이 장면에 대한 그 글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보면 사랑은 장면을 남긴다. 사람은 잊혀도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다. 장면은 그림자처럼 늘 곁을 맴돌다 두서없이 되살아나 삶에 관여한다.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이 책의 어떤 그 담고 있는 내용들 그거를 이제 함축해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목차도 보면은 1부 사랑의 반추, 2부 사랑의 태도, 3부 사랑의 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뭐 만남, 뭐 격정적인 사랑의 뭐 순간, 우리가 위기. 사랑했던 시간, 위기, 막 헤어짐, 뭐 이별, 슬픔 막 이런 되게 단순하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 1부, 2부, 3부의 각각의 장면들 안에 그냥 사랑에 빠지는 순간도 있고 사랑이 맞아요. 더 깊어지는 순간도 있고 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잔잔하고 은은하게 본인이 떠오르는 장면들로 목차를 잡아주신 것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오수영 작가님을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것은 이 책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오수영 작가님의 책들을 정말 순서대로 이렇게 꽉 끼워놨는데 아무날의 비행일지라는 이 책으로 저는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승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그 쓰신 에세이 책이었는데 저는 이 책이 제가 처음 알았다고 처음 쓰신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책을 여러 권을 쓰셨었고 이 아무날의 비행일지 이후로도 계속 글을 쓰셔서 지금까지 내신 책이 2017년에 첫 책 진부한 에세이라는 첫 책을 시작으로 아직 10년이 안 된 거죠. 2025년이니까. 근데 벌써 9권의 책을 쓰셨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제 곧 그 또 신간이 2025년에 또 나올 예정이더라고요. 흘러간 시간에 기대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오니까 이미 지금 벌써 10권의 책을 쓰신 엄청나게 다작을 하신 작가님이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꾸준히 계속 신작을 내는 것도 존경스럽지만 다른 직업,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그걸로 맞아요. 작업해서 책을 내시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이 그 소개하시는 글에도 보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작가가 되길 바랬던 시간이 더 길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완전 퇴사를 하시고 정말 전업 작가와 또 그다음에 출판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만드신 출판사의 이름이 고어라운드예요. 근데 저도 이 뜻을 아셨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올리신 블로그 글을 제가 봤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북페어 같은 데서 여기는 고어물만 만드는 출판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고어라운드인 줄 아시고 근데 알고 보니 고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이 불가능할 때에 다시 이륙을 해서 이렇게 좀 상공을 돌면서 이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것을 이제 고어라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또 승무원으로 일하셨으니까 그 뜻의 의미를 너무 잘 아셨을 텐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도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뭔가 방황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이제 잘 안착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출판사 이름을 고 어라운드 저도 계속 고 어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 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장면들이라는 이 책을 이제 저희가 또 읽은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혹시 조금 와닿으셨는지.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단순하게 그래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글이 있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에 빠지는 순간 혹은 그 사랑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열렬한지 혹은 그때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진 않지만 네. 그냥 읽다 보면은 아 이런 거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할 때 그리고 또 뭐 사랑을 계속 지속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안정적으로 뭐 약간의 불안이라던가 그 권태기라고 네. 표현되는 그 사람들은 권태기라고 표현하지만 작가님은 회복기라고 표현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 구분을 해서 맞아요. 읽어볼 수 네.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네. 글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4쪽에 보면 네. 그 사랑으로 짐작되는 낯선 감정과 태도가 내가 전부였던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었다. 나를 말하는 시간보다 우리를 말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의 생각과 결정으로 흘러가던 일상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너무나 보편적인 맞아요. 얘기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공감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사랑에 빠졌거나 사랑을 한창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맞아요.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얘기 하잖아요. 계속하고. 우리가 이걸 막 먹고 있을 맞아요. 때도 그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디 갈 때도 그 사람이랑 나 거기 갔었는데 맞아요. 라던가 그 사람이랑 가고 싶다라고 그쵸. 하던가 그래서 약간 좀 꼴로 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거가 이제 가득 차게 그쵸.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거는 뭐 진짜 사랑은 감기 같은 거예요. 막 이런 네네네네. 얘기도 하고 내가 막 어떻게 맞고 싶다고 해서 막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실 말하는 사람은 의식을 거의 못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마치 이렇게 옆에 같이 딸려 있는 어떤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이제 기승전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렇게 맞아요. 흘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저의 애인이랑 부페어 같은 것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같이 제가 하는 일에 항상 같이 와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엊그저께 우연히 오랜만에 그 동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막 신난다고 막 얘기했는데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너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소개를 안 시켜주냐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 내가 너무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래서 그 친구를 다시 붙잡고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친구들도 아니 그러게 되게 귀 기울여 얘기를 듣고 있길래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좀 돼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하긴 항상 또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일하는 사람, 나의 동료, 뭐 가족 이렇게 같이 또 보게 맞아요.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네. 같이 움직이게 되고는 있는데 그쵸. 그냥 또 그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네. 것이 돼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또 헷갈리는 순간이 왔던 것 나와 같아요. 그냥 한 몸의 네네.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저도 이 약간 이 사랑의 어떤 시작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제가 식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76쪽에 딱 그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네. 글이 있는데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철 지난 욕심보다는 서툴지만 가장 가까운 둘이 되어보는 것이라는 이 문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결혼식 그 사회자분께 이제 대본을 그 식순을 드려야 돼가지고 저희를 만남을 주선해준 분이 저희의 사회를 봐주시기로 해서 네네. 연습 좀 하게 빨리 미리 줘요 이렇게 해서 막 급하게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보면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뭐 새 출발, 새로운 시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식순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사랑의 뭐 결실이라고도 하지만 사랑의 어떤 시작이나 출발이라고도 하고 또 두 사람이 뭐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짜 서로 다른 완전한 그 객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지금 이제 살기 시작해서 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는 정말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냥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 문장을 보면서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37쪽의 마음의 할당량 뭐 이런 부분을 봐도 네. 마음을 적당히만 쓰는 법을 모르는 나는 문이 열릴 때마다 무작정 마음을 방류했다. 마음에도 할당량이 있을 텐데 평생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내야 할 마음을 대책도 없이 단 며칠 만에 쏟아낸 셈이니 이제 더는 남아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진짜로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이 필요할 때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맞아요. 막 너무 사랑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가둬져 있던만 맞아. 마음들이 계속 차올라서 어느 맞아요. 순간 확 터지면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간의 차이 같은 게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되게 오랜 시간 그냥 사랑이 별거냐,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냥 또 어느 순간에는 쓰지 않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많이 흐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는 저는 또 91쪽에 있는 부분들도 되게 좋았는데 네. 사랑을 시작하는 두려움만큼 사랑을 하지 않는 두려움도 크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쪽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모든 선택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그것에서 비롯될 책임을 온전히 떠안을 각오를 다잡아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행복은 물론이고 불행까지도 정면으로 감당하겠다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각오. 사랑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기도 맞아. 하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두려움을 안고 그거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어떤 각오로 맞아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냥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이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보통은 진짜 딱 긍정어로만 생각하고 쓰지만 사실 그 사랑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떨 땐 뭐 서운함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저는 근데 다 사랑이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꼭 어떤 좋은 상태만의 그 단어가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어떤 장면들, 그런 사랑의 감정과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써놓은 쪽지 이렇게 펴서 읽어보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넣고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저희가 이번 달에 이렇게 매번 책에 머물다라고 해서 책 키워드를 주제로 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의 주제가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인연과 관련된 그 부분이 나와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82쪽에 하지만 인연은 사랑이라는 긴 여정의 모든 순간에 손길을 건네고 귀띔을 해주는 탁월한 안내자는 아니었다. 인연은 단지 두 사람을 사랑의 입구까지만 빠르고 편안하게 바래다 주고는 뒤에서 문을 닫는 냉정한 문지기에 가까웠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인연으로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는 그 두 사람에게 그냥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인연이 정말 그 문 앞까지만 딱 바래다주고 그냥 냉정하게 가버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재미있다,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지만 맞아요. 그 이후에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거는 두 사람의 뭐 노력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그쵸. 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 뒷부분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인연이 알아서 이걸 수습해줘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맞아. 아니었다. 아니었다. 맞아. 그냥 서로가 약간 망신차이가 된 맞아. 느낌으로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러고 있는 시간을 뭐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와서 더 네.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힘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사랑의 여정을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주변에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해서 소개팅을 또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소개팅에 대한 욕심이 늘 있었거든요. 주선을 성공하고 싶다는. 근데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수많은 주선을 해보았으나 좀 제가 바라던 대로 막 완전히 어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잘 되신 분들이 많진 않았었는데, 그게 저의 어떤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문지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후는 그 두 사람의 문제이니까 관여하면 안 되고 너무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둬서도 안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거에 막 조바심이 혼자 났던 것 같아요. 잘 됐나? 만났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혼자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소식을 이제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잘 되는 것 같은 분도 있고, 또 느낌이 좋다 막 이렇게 되니까 역시 사람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될 만한 분들을 또 소개해드리는 그것을 이제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읽으니까 맞아요.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인연을 억지로 뭐 어떻게 맞아. 하는 거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 인연을 이어주는 것까지는 그 문지기처럼 우리를 그 앞에 데려다 주고 우리가 그 이후에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걸 또 막 당사자도 소개시켜준 그쵸. 분 말고 네. 당사자들도 막 어떻게 이거를 막 어떻게 노력하면 잘 되고 억지로 하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것에 두고 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그게 뭔지 모르는 게 그쵸.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를 또 잘 설명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99쪽에 보면은 이해하고 설명할 순 없지만 아름다운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처럼 그림이나 시처럼 글을 쓰는 마음처럼 이유를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들. 거창한 이유도 명확한 목적도 없이 무작정 좋아서 열정을 쏟는 것들. 이유와 목적 이전에 존재하는 맹목적인 열망은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냥 내가 이유 없이 그림이나 시처럼 글을 쓰는 것처럼 맞아. 좋아해서 그냥 하는 일이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맞아요. 사랑에 빠져서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쵸. 그냥 그런 맞아요. 게 너무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설명하기 어려운 거가 당연하기도 하다.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해줘서 저도 맞아요. 좀 위안이 됐어요. 항상 뭐 이렇게 소개팅 시켜보셔서도 알겠고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왜 그 사람이 좋고 왜 그 사람이 싫으냐라고 맞아. 말했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목소리가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진실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좋은 이유가 그쵸. 있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나랑 안 맞는 것 그쵸.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막 뭐 저 사람이 나쁘고 정말 별로여서가 아니라 나와 코드가 맞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싫은 코드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너무 딱 맞는 코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렇게 탁 맞게 찾는 거가 그게 인연이고 그게 이제 딱 그 사랑의 코드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뭔가 명확한 언어로 설명되긴 어렵다. 맞아요. 그 마주침과 그 결합이.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찾아야죠. 설명해내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쵸. 오세영 작가님처럼 사랑의 맞아요. 장면들이라는 책까지 쓰게 됐을 테지만 그냥 그것이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뭐,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또 지금 작가님과 제가 좀 비슷하게 태그를 한 부분이 127조에 네네. 대한 부분인데 사랑한다는 그 말, 그래서 그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 빈도에 따라 또 이 뭔가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그쵸. 것이 네. 내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일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정말 매일매일 해야지 하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소중한 말인데 이렇게 그냥 막 습관적으로 뭔가 의무적으로 툭툭 내뱉어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맞아요. 거고 어떤 편이세요? 저는 그냥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해주기를 바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작가님도 그래서 썼던 것처럼 네. 감정의 무한한 층위에서 지금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진짜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맞아. 복잡한 진짜로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가는 맞아요. 의심스럽죠. 네.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아직은 그쵸. 우리가 네. 말을 모르니 그 말밖에 할 수 없기는 맞아요. 한데 또 이제 상대는 너무 이렇게 쉽게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마음 정말 소중하고 맞아요. 귀한 그 순간에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가. 이 부분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단어가 최선인가? 이 사랑의 이 감정과 이 마음의 표현이 이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최고의 표현이 맞는가? 막 이런 고민들을 진짜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평범한 말과 시간의 사랑도 사실 되게 귀하고 맞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사랑해 그리고 어느 특별한 순간에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쵸. 그리고 어떤 지금 결혼식을 하는 이런 또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냥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또 그쵸. 다르고.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재밌습니다. 예, 어렵고 이렇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처럼 정답이 없는 누군가 그런 언어를 찾아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장면 저러한 장면을 보면서 맞아요. 상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영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착 꽂으면서 와 진짜 이걸 어떻게 10년이 안 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책을 쓰셨을까.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정말 이만해요. 진짜 두꺼워요. 그래서 400페이지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면서 약간 행사 준비하듯이 뭔가 막 챙겨야 될 거, 막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책 덕분에 저도 조금 그것을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네, 그냥 좋은 되게 글이 좋은 많아요. 글이 많아요. 그냥 평범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뭔가 좀 재미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뭔가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권태기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맞아. 권태기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맞아요. 고찰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어떤 마음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 있어서 진짜. 정말로 이 모든 순간순간과 장면들, 맞아요. 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딱 사랑을 뭔가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좋지만 저는 이제 사랑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이 끝난 직후에 뭔가 그런 좀 쓸쓸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다 하면은 또 이 책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막 내가 말로 잘 정리하지 못하는 걸 이 책이 다 해주고 있고 네. 약간 사랑이 끝나서 그리움과 혹은 아픔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사실 사랑의 시간이 다 맞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과 추억이 또 있잖아요.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막 떠올리기가 힘든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성장시켰고 나는 그 순간 참으로 행복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께 또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네네, 사랑의 장면들. 네, 사랑의 장면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수영 작가님도 이렇게 북페어에 계속 열심히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 또 보시면 반갑게 또 인사를 건네주시면 책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머물다하게도 항상 비치되어 있는 이렇게 시리즈를 쫙 모아 놓을 테니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이제 일을 하러 책방의 문을 열기 위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